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4일 화요일 스탁필드 해지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 진행을 맡은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는 내내 장중에 약세 흐름을 가져갔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로 인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이 좀 더 가해졌던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 0.7%가량 하락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좀 아쉽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뒷심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바이오, 그리고 특정 테마들까지도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되면서 장중에 0.8%까지 상승폭을 확대했었는데 이 막판 들어서 기관들이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서면서 상승폭을 좀 많이 둔화시키면서 마감을 했죠. 0.13%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장 마무리가 됐는데 과연 오늘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이슈를 봐야 될까요? 오늘 장에서 핫했던 이슈 바로 한번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석유 관련된 이슈 들고 왔습니다. 석유 관련된 이슈 사실 어제부터 계속해서 오늘까지도 시장 속에서 부각을 받은 그런 쪽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오전에 많은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깜짝 국정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이목을 끌만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포항 일대만 이 앞바다에서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 내에서도 에너지 관련주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마치 국내 증시가 우리나라가 미래의 산유국, 지금 심리적인 산유국이 된 것처럼 주가가 고공행진했는데 하지만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종목들이 상한가를 말아올린 종목도 있지만 윗꼬리를 달고 장중에 내려왔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 가운데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면서 오늘 또 빠르면 내일 중에 이 미국의 연구진이 방문을 한다라는 소식까지 정해졌거든요. 이런 소식 때문에 이 모멘텀이 얼만큼 더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도 한번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석유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만나봤고요. 두 번째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 물류 테마 내에서 들고 왔습니다. 사실 이 종합 물류 앞서서 얘기했던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서 좀 더 확장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나라가 미래의 산유국이 된다면 스스로 이 자원을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물류 관련주 또한 오늘 장에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물류 관련주들은 해운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가 붙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망하게 봐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멘 후티 반군이 선박을 공격하면서 지금 다시금 이 홍해에서 물류 리스크, 이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 만큼 관련주들 흐름 유심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내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봐야 될지 가장 많이 시세의 연속성을 가지고 갈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잠시 후에 한번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4일 화요일 스탁필드 오늘 과연 함께할 전문가님은 어떤 전문가님일까요? 잠시 후에 스탁필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탁필드 이준기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왕이 될 주식을 사라. 킹스픽 이준기 전문가입니다. 자, 6월 첫 주 들어서고 있는데 여러분들 5월 하락장 이어서 지금 이제 또 많이 돈 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제2의 월급 충분히 만들어 드리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제 통방에 오신 분들은 금요일 날에 저 상한가 기록하게 되면서 아주 즐겁게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6월 첫 주 들어서면서 시장 많이 힘들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첫 주다 보니까 또 많이 좀 노곤하실 텐데 저랑 같이 화이팅 하자는 의미로 시작하기 전에 크게 화이팅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일단 6월의 첫 거래를 기분 좋게 상승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양지수 엇갈린 향방을 가져간 만큼 시장 더욱더 대응 전략을 좀 꼼꼼하게 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앞서서 저희가 오프닝에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좀 봐야 될 만한 이슈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석유 관련주에 대한 석유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이 이슈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세의 연속성을 조금 가지고 갈 만한 이슈다라고 풀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가스전 이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 가치를 환산해 봤을 때 워낙에 이제 큰 규모죠. 특히 맞아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배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이제 2천조 가량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큰 이제 미래 자원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관련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관련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조사도 이미 과거 오랜 기간 동안 해온 거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좀 확실한 데이터가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충분히 기대감을 갖고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수는 있겠지만 특히 그 중에서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이 뭐냐면은 이 우리나라 공기업이죠. 한국가스공사가 상장된 지 25년 만에 첫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가 오름세가 이전에 고점까지 올라왔고요. 또 최근에 이 주가 오름세가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으로 좀 쉬어가는 구간도 염두를 하시되 아무래도 좀 긴 사이클을 가지고 진행하는 정부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주가 급등에 혹해서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인 가격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진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일단 석유 관련주 내에서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일까요? 사실 오늘 장에서 27%가량 급등세를 보였는데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만큼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은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 이외에 혹시 석유 관련주 내에서 좀 유망하게 보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석유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 석유를 판매하는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직접적으로. 그리고 뭐 이외에 또 부가적으로 뭐 물류라던가 아니면 뭐 또 추출하는 기업이라던가. 근데 결국 직접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은 이 석유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공기업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석유를 자체적으로 채취해서 채굴해서 판매한 이력이 없죠. 그리고 공기업인데 앞으로 이제 석유를 이제 채취해서 팔 때는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이거를 민간 기업에 맡길지 아니면 외자 유치해서 진행할지 이것도 아직 결정이 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주가를 봤을 때 위치만 참고하자라는 정도로 말씀드리고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유가가 오를 때 같이 급등한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의 사업 매출 비중이 100% 모두 이제 석유의 도소매 판매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유가 관련해서 또 주가가 크게 오르는 기업이 바로 이 흥구석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을 좀 보실 때 아무래도 이 흥구석유 기업 위주로 좀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제가 이제 이 흥구석유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이 흥구석유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일봉상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현재 이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력하게 고가 갱신하면서 거래등도 풍부하게 터지면서 급등세 나와줬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가스공사처럼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한국가스공사는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라는 게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이 사업을 가져가든지 간에 결국 이 석유 채취해서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대안이 A가 나오든 B가 나오든
어차피 판매는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재의 흥구석유라는 주가 많이 올랐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지만 주식은 모릅니다. 내가 지금 고가라고 생각했을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망설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현 구간에서 분할로 슬금슬금 진입해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석유 관련주 내에서는 우리가 한국가스공사와 흥국석유를 좀 더 봐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장까지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게 기업이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사실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은 아주 무궁무진하잖아요. 하지만 테마성 재료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이야기 들어보고 싶다, 자세한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준비해놨습니다. 지금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고 참여 코드 1515 1515 이렇게 네 글자, 네 번호 또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신데요. 샵 3772 헷갈렸네요. 샵 3772번으로 이준기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동일하게 저희가 웹페이지 링크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신 이후에 입장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한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 석유에서 에너지에서 좀 파생됐다, 확장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합 물류 관련주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는지와 함께 종목들 어떻게 우리가 좀 옥석가리기를 해야 될까요? 네, 네. 먼저 일단 물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석유를 우리가 채굴을 하면은 결국 판매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네. 운송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석유를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랑은 좀 다르게 약간 좀 더 부수적으로 수익을 이제 어느 정도 거둬갈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동방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동방 같은 경우는 이전에 물류 대란이 일어났을 때 해상 우림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에 따라 수혜를 받았던 기업이고요. 그에 따라 주가도 크게 움직인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해상 운송을 진행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종합 물류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해상 운임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가스전 이슈와 더불어서 같이 보실 때 이 동방 같은 경우에는 이 포항 이제 영일만 운영의 지분 100%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스전 이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은 좀 더 이 물류 관련해서 직접적인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흥구석유라는 건 좀 비교해 봤을 때 좀 이순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이 가스전 관련해서 워낙에 수혜들이 많은데 제가 이 동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동방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강력한 거래 대금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 이력이 있습니다. 그 시점은 2024년 1월 달인데요. 그 시기 때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 나와줬습니다. 보통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하면은 거래 대금 1,000억 이상 나올 때 우리가 주도주에 끼가 있다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차트상에서 봤을 때 과거에 이제 좌측에 1,000억 이상 거래 대금이 터진 이후에 주가가 쭉 이제 내림세를 기록을 하고 있죠. 내림세를 기록했을 때 차트상에서 우리가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이 잡힌 종목들은요. 시장이 떨어져도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5월 말에 겁먹고 투자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은 시장을 하루 이틀 안 보신 분들은 이 동방, 이 상가 가능 많이 놓치셨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방을 지난주 금요일 날에 소통방에서 공략을 했고요. 하루 만에 상한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아무리 시장이 떨어진다라고 한들 투자라는 종목들은 반드시 있고요. 투자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순간 끝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저랑 함께 하시면서 또 많은 수익, 또 많은 돈 벌어 가시길 바라면서 6월 달 저랑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물류, 종합 물류 관련된 테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탑픽으로 봐야 할 만한 종목은 동방이라고 했는데요. 이미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지난주에 소개를 해주시면서 이번 주에 상한가까지 좀 챙겨볼 만큼 그렇게 또 수익 상승을 좀 자랑 아닌 자랑을 했는데 앞으로 이 종목 더 기대가 된다. 나는 한번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마련해놨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고 참여 코드 1515 이렇게 4번호, 4글자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이준기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웹페이지 링크 보내드립니다. 동일하게 입장 코드 입력하신 이후에 들어오신 후에 꼭 한번 앞으로 시장 속에서 앞으로 봐야 할 만한 그런 테마 내 종목들의 전략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여러분들께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음 순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이준기 전문가님께서 나오신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상한가 도달한 이 종목까지도 또 우리 잡아내신 만큼 앞으로 이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정말로 많이 궁금할 것 같거든요. 그 이전에 먼저 어떻게 우리가 상한가 간 종목들을 잡을 수 있을지 매매에 대한 복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인사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소개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쉬운데 자, 여러분 저랑 같이 하시면서 아직까지 돈을 제대로 못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아 이렇게 매매를 해야 돈을 버는구나. 여러분들 좀 감을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5월 23일 날에 제가 여러분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여기 보시는 FNS테크라는 종목이고요. 여기 보이시는 빨간색 박스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주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죠. 자, 제가 그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직접 어떻게 주가가 흘러가야 상승이 나온다라고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패턴이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방에서 금요일 날에 동방 하루 만에 상한가 잡은 비결과 판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하시면서 아 이런 것만 잡아도 이익이 나겠구나라는 걸 제대로 알고 갔으면 좋겠고요. 보통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나서 상승하는 종목들은 단타하기 힘드신 직장인 분들도 잘 따라갈 수 있으시고요.
오시면 뭐 단타가 됐든 뭐 스윙이 됐든 아니면 길게 끌고 가면서 크게 몇백 프로, 200, 300% 그렇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종목들 많으니까요. 지금 시청하면서 빨리빨리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어려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5월, 특히 4월부터 계속해서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이제 막 시장이 좀 반등한가 싶더니 다시 한번 주저앉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현재 갖고 계신 종목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대응은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많이 궁금합니다. 제가 앞으로 현재 시장 뷰 그리고 어떻게 될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코스닥 지수의 일봉 흐름입니다. 자, 팔까 말까. 지금 이 구간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 손가락이 매도를 누르지 못해서 견디기 힘들어하는 구간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10월 31일에 저점을 기록했죠. 10월 달에 저점을 기록한 게 중요합니다. 당 월에 저점을 기록했으면 그 월의 고가가 어디냐 이게 중요합니다. 뒤에 설명드릴 거지만 루트 매매 기법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중요한 지지 저항을 찾을 수 있고요. 여기 선을 제가 미리 그어놨습니다. 이 선이 현재 835포인트에 해당되는데요. 이 검은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코스닥 지수가 오름세 기록했다가 또 빠졌다가 또 오름세 기록했다가 또 빠지죠. 자, 그러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여기 보이시는 검은 선 835포인트를 이탈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최근에 이탈했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자, 앞으로 빠져봐야 코스닥 지수가 빠져봐야 830포인트 부근입니다. 설령 이제 6월 둘째 주에 있는 자, 뭐가 있죠? 다 아시죠? FOMC가 있습니다. FOMC를 통해서 앞으로 미국의 통화 정책이 더 크게 매파적으로 나올지 아니면 동결할지 이 부분 중요하겠고요. 또 해당 주 목요일 날에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혹은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이러한 분기점이 바로 6월 둘째 주에 있는 FOMC 그리고 선물 옵션 만기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했던 2차 전지 관련 주들도 이 뒤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그렸던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 많이 빠졌죠. 그런 종목들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선 6월 둘째 주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응 힘들다 하시면 저랑 같이 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아주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지금 시장이 힘들다 하시면 지금 얼른 들어오셔서 앞으로 저랑 같이 신나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에 대한 매매 복귀와 더불어서 앞으로 시장 어떤 식으로 봐야 할지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5월 달 참 시장이 어려웠습니다. 6월에 첫 거래를 반짝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부디 지난달에 이 부진을 딛고 앞으로 6월 상반기 마무리는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강했는데요. 그게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걸까요? 오늘 국내 증시 양 지수는 아니지만 엇갈린 양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 대비 월등하게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오늘 시장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또 소외된 테마도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속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지 참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고민 나는 혼자 끙끙 앓기 싫다. 앞으로 시장 같이 대응할 만한 사람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이준기 전문가님과 함께 교육방 오셔서 앞으로 시장 속에서 대응 전략까지 꼭 한번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방 올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을 꾹 누르시고 입장 코드 1515 이렇게 네 번호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준기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릴 텐데요. 링크 타시
하시고 입장 코드 1515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앞으로의 시장 나는 함께 대응해보고 싶다, 나는 너무 고민이 많다 싶으신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전략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매 복귀까지 해봤는데 우리 전문가님만의 이 매매 비결이 있는 것 같아요. 비결 좀 공개해 주실 수가 있나요? 강의로? 네, 루트 매매 기법 제가 지겹게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이 기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 혹은 공부를 해봤지만 잘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은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께서 이 기법이 사실 선 하나만 그으면 되는데 이 선을 잘 못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범위가 정확히 어떤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현재 주가가 싼 건지 비싼 건지 이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 기법을 제가 이 소개드린 이 이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오늘 제 루트 매매 기법 설명 들어보시면서 내 종목에다 한번 선을 그어봐야겠다.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직접 그어보시면서 내가 좀 비싸게 샀구나, 싸게 샀구나. 여러분들 좀 쉽게 감을 찾으실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 드릴 텐데 자, 루트 매매 기법 보시면 첫 번째, 이 주가 밸류에이션은 매일매일 변합니다. 증시가 개장하면은 9시 땅 하자마자 시장의 호재 악재 모두 쏟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매일매일 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내가 적정한 가격을 잘 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주가가 변하는 속에서 우리는 차트상에서 최초의 단기 저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두 번째 항목인데요. 보통 제가 이렇게 차트에서 최초의 단기 저점을 찾아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PC가 됐든 모바일이 됐든 간에 최근에 3년 동안만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짧은 기간을 본 게 아니라 차트가 해당 기업이 시장에 처음 상장되고 나서 최초의 저점이 어딘지를 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 꾸준히 많이 찾아 놓으시면서 선 그으시면은 나중에 또 편하게 매매할 수 있으시고요. 때문에 이 두 번째는 차트 최초의 단기 저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저점에 이어서 이전에 정고점 가격의 주요 저항대의 라인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기법에서는 그라운드라고 명명을 할 거고요. 이건 저랑 약속입니다. 자, 또 다음 보시면 정고점 가격 기준으로 상하 변곡점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급등 전에 선침해하는 걸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금요일 날에 상한가 기록한 동방처럼 변곡점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급등주 빠르게 공략하는 것뿐 아니라 또 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네, 나는 한국이 워렌 버핏이 되고 싶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충분히 공략 가능합니다. 자세한 건 이 뒤에 말씀드릴 거고요. 자, 마지막에 가장 중요하죠. 매수 타점입니다. 언제 사?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얼마에 사? 그렇죠? 주봉상에서 이동평균선 20선을 지지하거나 혹은 위로 깔려있는 주봉상 이평선을 금요일 종가상 돌파 안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매수 타점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로 어떤 차트가 어떤 모양을 그리고 언제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오는지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시는 종목은 보성파워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이 상장되고 나서 최초의 저점을 찾는 겁니다. 최근에 3년이 아니라 최초의 저점입니다.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처음 상장된 게 1996년입니다. 자, 이거 차트 전체로 어떻게 긴 시간을 보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 오시면 제가 어떻게 보는지 다 알려드립니다. 자, 최초의 저점 확인하시고요. 최초의 저점 확인하셨다면은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전에 정고점 가격을 찾는 겁니다. 정고점 가격 우리는 이 매매 기법에서는 그라운드로 부르기로 저랑 약속을 했습니다. 그라운드 가격을 쫙 그거 보시면은 이 검은 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지, 저항 흐름 같습니다. 저항, 또 여기는 이렇게 지지 흐름 보여주고요. 여기 또 저항이 나옵니다. 신기하시죠? 자, 여기 또 이제 지지, 저항. 그러다 어느 순간에 주가가 본격적으로 급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 저랑 같이 볼 텐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 지금 차트는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보셨을 때
이 주가 흐름이 주봉상 22평선을 위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반복을 합니다. 자, 그러다 어느 순간에 주봉상 이동평균선 20선을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타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지할 때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 지지한지 어떻게 알아? 밑에 더 깨고 내려가면 어떡해? 손절 아닌가요? 라고 하실 텐데, 자, 이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정고점 가격대를 일봉상에서 종가상 돌파 안착할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타점이 되겠고요. 해당 종목은 타점 이후로 무려 210% 상승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해당 종목뿐 아니라 아직 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램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인데요. 해당 종목도 처음 상장됐을 때의 최초 저점 가격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최초 저점 가격을 찾으셨다면 자, 또 이전 정고점 가격 어딘지 찾아보시고요. 검은 선 이렇게 쭉 기준선을 그어 보시면 검은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저항대 흐름이 나오죠. 그렇죠? 또 어느 순간에 뚫었다가 지지 흐름이 나옵니다. 또 최근에는 주가가 검은 선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위아래 반복을 합니다. 그렇죠? 또 그러다 어느 순간 최근에 또 저항대가 나오고요. 우리가 또 언제 볼 것이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급등이 나올 때. 어떻게 과연 저 구간을 잡을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주봉상에서 차트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주봉상에서 이 주가가 이렇게 검은 선, 이걸 우리가 그라운드 가격이라고 부르죠. 검은 선 위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어느 순간 주봉상 위에 걸쳐져 있는 122평선을 종가상 돌파, 안착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 매수 타점이 된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난 이게 지금 모르겠어. 내가 주말에 시간을 내서 검색기를 통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눈에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긴가민가 해요. 이게 타점이 맞는지 아닌지. 그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정고점을 일봉상, 종가상 돌파 안착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매수를 하시면 되시고요. 해당 종목도 타점 대비 90%의 상승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많이 오르죠. 다음 점 보겠습니다. 많이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차트를 최근 3년만 본 게 아니라 상장된 이후로 현재까지 오랜 과거 역사를 두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갈 때 크게 올라가는 게 바로 이 루트 매매 기법으로 찾는 급등주의 특징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해당 종목은 이제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상장 직후 최초의 저점 찾으시고요. 이제는 정고점 그라운드 가격 찾으시고 검은 선 쭉 그거 보시면 또 검은 선 기준으로 주가가 이렇게 저항대 또 발생하죠. 이렇게 또 저항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트 보실 때 난 지지저항 찾을 줄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선 하나 딱 그으시고 그 선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 기준점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어느 순간 차트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 나올 때 이 구간 저랑 같이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거 주봉상의 차트입니다. 이제 한 세 번째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이해되실 겁니다. 자, 검은 선 기준으로 주가가 이렇게 위아래 등락을 반복을 하죠. 그러다 또 어느 순간에 주봉상 걸쳐져 있는 이동평균선 위에 걸쳐져 있는 120선을 이렇게 주봉상 강력하게 종가 돌파 안착 흐름이 나옵니다. 자, 거래대금도 빵빵하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다음 주에 이렇게 캔들 하나가 쉬어갑니다. 주봉상에서 캔들 하나가 쉬어가면은 일봉상에서 오일을 쉬어가는 건데요. 자, 이렇게 쉬어가는 게 왜 나오냐? 주가가 올라갈 때 특정 라인대를 돌파할 때 캔들이 한 번에 당일날에 강하게 캔들 하나가 나오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캔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힘이 없게 올라가는 경우에는 통상 1주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강한 종목은 저점에서 대량 거래 실리면서 캔들 하나로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한 종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주가의 성질 꼭 기억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해당 종목도 타점 대비 58% 고가까지 상승세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종목은 에이텍 모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기업이 처음 상장됐을 때의 최초의 저점을 찾으시는 겁니다. 이 에이텍 모빌리티는 2015년도에
처음 상장이 됐고요. 최초 저점은 여기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뭘 찾냐? 또 이제는 정고점 가격 찾아야죠. 찾으시고 검은 선 쭉 그으시고 이게 그라운드 가격입니다. 검은 선 기준으로 이렇게 주가가 지지 흐름 보이고 있죠. 또 여기 저항, 또 최근 또 저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또 급등 나오는 시점 있죠? 그럼 또 이 구간만 보면 됩니다. 자, 쉽죠? 여러분들이 주식 가지고 기준선 긋고 매매하실 때 굳이 선 하나에 너무 이를 비할 필요 없으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검은 선 기준으로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는 매수 시점이 되는 것이고 이 위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매도 시점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가가 검은 선 위로 올라왔을 때 더 이상 주가가 검은 선 아래로 하락하지 않고 위아래 등락 반복하면서 주가가 횡보한다면 그때 유심히 보시면 되시는 겁니다. 자, 해당 종목도 주봉상 차트를 봤을 때 주가가 이렇게 이평선 20선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또 이탈했다가 올라가면서 이탈했다가 어느 순간 주봉상 이평선 20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게 지지한지 모르겠다 한다고 하신다면 이전에 정고점을 일봉상 종가가 돌파 안착할 때가 타점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봉상 해당 흐름을 확인했다면 이제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타점 확인하시고 매수하셨다면 이 에이텍 모빌리티는 타점 대비 106% 상승세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매주 이렇게 강력하게 급등을 보이는 종목들을 우리가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봤을 때 아니면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코스닥 지수 지지 라인 찾는 것처럼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차트에서 의미 있는 가격대를 찾을 수 있고 공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다음 종목은 코리아나라는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은 조금 응용 버전이 있는데요. 차트가 처음 상장됐을 때 기준으로 최초의 저점을 찾는 게 아니라 해당 종목은 제가 앞으로 화장품 섹터가 크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 더 응용해서 선을 그은 겁니다. 자, 보시면 최초의 저점이 최근 3년 혹은 1년 반 기간으로 봤을 때 최초의 저점입니다. 그렇게 최초의 저점 확인하셨다면은 7월 달에 저점을 찍었으니까 이 7월 달에 고가를 확인하시는 겁니다. 7월 달에 고가를 선을 쭉 그어 보시면 가격대가 2,940원이 되고요. 2,940원 여기 보시는 검은 선이 그라운드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검은 선을 이렇게 주가가 잘 보시면 또 지지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가가 떨어졌다가 지지 보이다가 이탈했다가 올라갔다가 또 지지 보이다가 떨어졌다가 또 저항 맞고 떨어지고 또 최근에 노란 박스에서 저항 맞다가 또 어느 순간 이렇게 쭉 올라가죠. 자, 이걸 또 주봉상에서 보겠습니다. 자, 맥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봉상에서는 이평선 20선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위에 깔려있는 주봉상 이평선을 종가상 돌파 안착했을 때 말씀드렸죠. 자, 현재 보시는 코리아나 차트는 주봉상에서 22평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상승세 흐름이 나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주봉상에서 봤을 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봉상에서 이 검은선 라인 지지하시는 거 확인하고 분할 매수 들어가신다면은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돈을 버실 수 있으십니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수승방 오셔서 제가 또 기법을 해당 기법뿐 아니라 많은 기법이 있습니다. 5가지 이상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편하게 오셔서 기법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자, 코리아나 이어서 지금은 또 이제 대보마그네틱이라는 종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정도 하셨으면 다 아시죠? 이 기업이 처음 상장되고 나서 최초의 저점이 어딘지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정고점, 가격대, 그라운드 선을 쭉 그어 보시면 또 어느 순간 차트가 이렇게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항, 또 지지, 또 어느 순간 주가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위아래 등락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급등이 나옵니다. 저 구간 주봉상에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죠. 주봉상에서 22평선, 이 주황색깔 선입니다. 주황색깔 선을 주가가 위아래 등락을 반복을 하면서 어느 순간 주봉상 22평선,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간. 자, 지지인지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에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일봉상 종가 안착 나오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해당 타점에서 무려 대부분 마운텍도 60% 상승세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법을 바탕으로 저와 같이 종목을 검색해보고 같이 공략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이 기법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싶고 기법서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있는 방에 오셔서 요청해 주시면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지선, 저항선, 그라운드를 통해서 의미 있는 가격대를 찾는 루트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기법에 대한 더 많은 강의 자리를 드리지 못한다는 점 참 아쉽습니다. 하지만 교육방에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기법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기법이 더 있다라고 했거든요. 궁금하다, 나는 더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교육방에 오셔서 꼭 한번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 아주 간단하죠. 제 왼편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고 참여 코드 1515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이준기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웹페이지 링크 첨부된 답변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신 이후에 동일하게 입장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함께하는 교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하신 이후에 꼭 한번 매매 기법에 대한 추가적인 교육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그리고 매매 기법까지 적용을 해봤는데 앞으로 시장 속에서 봐야 될 만한 종목에 대해서도 봐야겠죠. 저희 스탁마켓 잠시 후에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스탁마켓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공략주 들고 오셨을까요? 네, 먼저 공략주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테마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차차 공략주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에 당연코 이 가스전 테마가 가장 강력합니다. 가장 많은 돈이 몰리고 이슈도 메가톤급으로 크다 보니까 시장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죠. 그 이외에 최근에는 화장품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혹은 AI 관련한 액신냉각 그리고 AI 반도체도 있습니다. 이 테마가 계속해서 돌아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유심히 보면 좋은 종목 뭐가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에이펙트라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기업을 꼽히는데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의 협력업체 협의회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는 주 고객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현재 HBM으로 우리나라에서 크게 싸우고 있는 자존심 강한 두 천재 싸움이죠. 그 두 회사를 모두 주 고객사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에이펙트라는 회사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데이터 센터가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소모가 크다 보니까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앞으로 저전력 로우 파워 DDR 제품 테스트를 어느 정도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겠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이펙트는 현재 LPDDR2 제품 테스트 그리고 양산 모두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주목받으면서 크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주가를 보시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차트는 주봉상의 에이펙트 차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전에 대량 거래 터진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120 이평선을 타고 오름세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역별로 전환하고 나서 바닥 찍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전에 정고점 가격대 이 고가를 그동안 주봉상에서 종가상 넘어가지 못하다가 드디어 지금 이 정고점 가격대를 넘어서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고가에서 상한가 마감하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텐데 현재 해당 종목은 장중에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매수세가 몰렸고요.
현재 AI,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엔비디아랑 관련된 반도체가 모두 급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현재 이 종목 놓치지 않고 잡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엘픽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매수하신다면 뭐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되시고요. 목표가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12,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5,5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제 해당 종목뿐 아니라 또 다음 종목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3S라는 종목입니다. 자, 3S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LG전자가 주 고객사입니다.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현재 이 3S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웨이퍼 캐리어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웨이퍼 캐리어. 웨이퍼가 뭐냐? 반도체에 들어가는 원자재죠. 자, 그런데 이 웨이퍼를 운반할 때 이 웨이퍼 캐리어라는 걸 씁니다. 그런데 이 3S라는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이 웨이퍼 캐리어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세계에서 몇 없습니다. 3개, 4개 밖에 기업이 없고요. 그중에서 이 3S라는 기업이 웨이퍼 캐리어를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현재 이 냉난방 시스템, 냉난방 측전 장비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큰 화두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게 되면은 열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서 냉난방 측정 장비인 칼로리 메탈을 현재 3S가 국산에 성공을 했고요. 이러한 이슈로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해당 종목은 주봉상의 차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주가가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20년도에 저점을 기록했죠. 그러면 2020년도에 고가를 본 겁니다. 검은 선, 이 가격이 고가가 됐고요. 해당 라인대를 기준으로 주가가 위아래 등락을 반복하다가 최근에서야 저점을 딛고 강력하게 돌파가 나온 이후에 최근에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이 3,000원 라인대를 돌파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봉상이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봉상에서는 저점 배서 유입이 되면서 다시 한번 돌파를 앞두고 있는 목전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면 반드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종목명 3S 매수가는 뭐 간단히 시초가 뭐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3,300원 드립니다. 더 올라갈 수 있지만 해당 가격에서 1차 매도 후에 눌림 때 다시 공략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2,500원 정도 잡아드립니다. 자, 마지막 히든 종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히든 종목은 2차 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반도체 대부분 산업에 공정에 들어가는 전자, 재료용 테이프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또 최근에 2차 전지 생산 설비에 680억을 투자를 했는데요. 무려 자기 자본 대비 51%입니다. 우리가 보통 공장 증설할 때 회사 회장이 신스미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뭐 경제 고려를 하고 회사의 수주량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는데 자기 자본 대비 무려 50%에 해당하는 680억을 투자했던 점이 앞으로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긍정적이고요. 21년도, 22년도에 금리 인상 시기 때 모든 종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적주로 아직까지 주가는 바닥에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을 그어드렸는데 현재 주가가 상당히 바닥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2차 전지가 막 올라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거에 올랐을 때 아직까지 바닥이 확인되지 않고 올랐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간다면 충분히 정고점 현재 주가 대비 30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 수tum방 오셔서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3가지 종목에 대해서 드렸는데 마지막 히든 종목의 종목명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왼편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신 이후에 입장 코드 1515번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혹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으로 이준기 3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저희가 웹페이지 링크 보내드리는데 링크 타고 입장 번호 1515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려야 할 시간 왔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